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출산, 새 생명의 탄생. 우리는 이 순간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병원 복도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고 가족들은 환한 미소로 산모를 맞이하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들은 무엇일까요? 출산 후 산모가 마주하게 되는 진짜 현실은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과 같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29살 여성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였어요. 아이가 생겼을 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들고 깔깔 웃으며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밤새 토론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더군요. 특히 한국에서는 말이죠.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그 오래되고 낡은 공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석 달. 그녀는 아직 산후조리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밤마다 두세 시간마다 깨는 아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목은 저릿저릿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부은 얼굴, 푸석한 피부, 빠진 머리카락.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고통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물어봤죠. 애는 잘 크고 있어? 모유 수유는 하고 있고? 애 아빠는 좋아하지? 그녀 자신은, 그녀의 몸은, 그녀의 마음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의 중심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한 여자가 어떻게 참을 수 없는 순간까지 내몰렸는지,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그녀가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건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과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부터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우리 엄마 좀 까다로운 편이야. 그냥 웃으면서 대답만 잘하면 돼.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나타났어요. 인사를 받을 때도 미소를 지었고요. 그런데 그 미소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는 그런 미소였죠. 아이고, 사진보다 실물이 낫네.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은 있나 봐. 칭찬인지 뭔지 모를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집안은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시고? 형제는? 학교는 어디 나왔어? 전공이 뭔데?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하나하나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래? 그 동네면 좀. 그렇지. 뭐 요즘엔 그런 거 크게 따지진 않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그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며느리 후보였던 거죠. 남편은 그날 저녁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좀 쌀쌀 맞거든. 시간 지나면 풀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전쟁이었습니다. 예단, 예물, 예식장, 신혼집. 모든 것에 시어머니의 의견이 개입했어요. 아니, 의견이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웠습니다. 신혼집은 당연히 우리 집 근처로 봐야지. 애 생기면 내가 봐줘야 하는데. 예단은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서지. 하객은 우리 쪽이 더 많으니까 예식장도 크게 잡아. 그녀는 매번 남편에게 속상함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언제나 같았어요. 그냥 엄마 말대로 하면 안 돼? 어차피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 엄마가 도와주신다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결혼식이었거든요. 심지어 웨딩드레스마저 시어머니가 골라준 스타일로 입어야 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 자기 얼굴인데 낯설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드레스,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부케, 자기가 정하지 않았던 헤어스타일. 모든 게 남의 것 같았습니다. 오늘만 참자.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결혼 후 한 달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혼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말이죠.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좀 해주시지. 내 아들 집인데 왜 전화를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는 거 싫어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마치 위생검사를 나온 공무원처럼 말이죠. 화장실 환풍기에 먼지 좀 봐. 이렇게 살면 우리 아들 병 걸려. 냉장고 정리가 왜 이래? 채소는 아래 칸에 넣어야지. 이불 햇볕에 말리긴 한 거야? 눅눅한 냄새가 나는데.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집은 깨끗했거든요. 매일 아침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도 바로바로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그러게 좀 더 신경 써서 청소하지. 엄마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결혼이 이런 거였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습니다. 그래, 빨리 낳아야지. 나이 들수록 임신 어려워진다. 잘했어. 처음으로 칭찬 같은 걸 들은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생기면 관계가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임신 3개월 차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어요. 너 입덧 때문에 음식 못 먹는다며? 그럼 안 돼. 억지로라도 먹어야 애가 튼튼하게 자라지. 너무 누워만 있지 마. 임산부가 운동 안 하면 나중에 순산 못 해. 커피는 절대 안 돼. 우유도 저지방은 안 좋으니까 일반 우유로 먹어. 요즘 임산부들은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애가 너무 크게 나온다니까. 적당히 먹어. 모든 말이 모순이었습니다. 많이 먹으라다가 적당히 먹으라고 하고 쉬라다가 움직이라고 하고. 그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그녀는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나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매일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나는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그래도 참아라.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다. 내가 애 낳고 나면 나아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모든 게 좋아질까요? 출산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20시간 만에 겨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3.2kg의 예쁜 딸이었죠. 그녀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세상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다음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거든요. 어디 좀 보자. 쌍꺼풀은 우리 아들 닮았네. 그나저나 딸이라니.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축하도 위로도 아닌 성별에 대한 아쉬움이었죠. 애 낳느라 힘들었어? 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애는 젖 잘 먹냐? 젖은 잘 나오냐? 병실 온도는 적당하냐? 같은 질문만 쏟아졌어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산후조리 도와주러 왔어. 네가 뭘 알겠어. 내가 도와줘야지.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도움이 아니라 감시라는 걸. 시어머니는 아기를 돌보는 그녀의 모든 행동에 간섭했습니다. 기저귀는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옆으로 살 일이 없지. 젖병 각도가 너무 낮아. 애가 공기 마시겠어. 트림은 이렇게 시켜야 해. 너는 너무 세게 두드려. 그녀는 참았습니다. 초보 엄마니까 배워야 하니까.
하지만 매번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말을 들으니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아기는 2~3시간마다 깼고 그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피곤했는데 시어머니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물었습니다. 애 밤에 많이 울었어? 그래서 요즘 애 엄마들이 문제야. 낮에 너무 재워서 밤에 깨우는 거라니까. 낮에 아기를 재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도 피곤하면 자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1~2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애는 잘 크고 있어? 몸무게 늘었어? 예방접종은 제때 했고? 매번 보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예고 없이 집에 왔습니다. 애 좀 보러 왔어.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시어머니 손에는 큰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일과 반찬이었죠. 언뜻 보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검사의 구실이라는 걸. 시어머니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애 있다고 청소를 안 하면 어떡해? 그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아기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이렇게 게을러. 우리 때는 애 셋 낳고도 집안일 다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그녀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무너져 갔어요. 몸무게는 5kg이나 빠졌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누군지 모를 사람이 보였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늦잠을 잤죠. 아기를 돌보는 건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어요. 당신은 돈을 벌잖아. 나는 집에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걸.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아기는 오전에 잠이 들었고 그녀는 그 틈을 이용해 밀린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드물게 찾아온 조용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누가 와서 아기를 깨우면 안 됐거든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갑자기 시간이 나서 왔지. 애 보고 싶어서. 어머님 잠깐만요. 아기 지금 자고 있어서. 우리 강아지 할머니 왔다. 아기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겨우 재운 건데 이제 또 1~2시간은 달래야 할 텐데. 어머님 제발 내려놓으세요. 아기가 놀랐잖아요. 괜찮아, 할머니가 달래줄게. 제발요 어머님. 제가 안을게요. 그녀는 아기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손주 좀 안는데 왜 이래? 내가 손주도 못 안아? 아기가 힘들어하잖아요. 애들은 다 우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순간 그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아기를 빼앗듯이 안아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발 아기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엄만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인 내가 미쳤지.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란 거야?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습니다. 교육? 교육을 받지 못한 건 누굽니까?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잠든 아기를 깨우고 엄마의 말을 무시하는 게 교육받은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어머님도 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집에서 애나 보면서 편하게 지내면서. 밖에서 돈 버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든데. 저도 힘들어요.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기저귀 갈고 젖 먹이는데 이게 쉬운 일 같아요? 그게 엄마 역할이지. 우리 땐 다들 그렇게 살았어. 너만 힘든 줄 알아?
그럼 어머님은 지금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자꾸 간섭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걸 틀렸다고 하세요? 간섭? 내가 도와주는 거지.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 저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제발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것 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오른손이 올라갔고 찰싹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뺨을 움켜쥐고 그녀를 쳐다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너, 지금 나를 때린 거야? 그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손이 저절로 움직인 것 같았어요. 아니, 저절로 움직인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인 분노가 터진 거였죠. 어머님, 죄송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려. 세상에 이런 일이. 제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을 안 해? 당연히 우리 아들한테 말해야지. 너 같은 애랑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사냐? 시어머니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그녀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나 왜 이랬지? 미쳤나?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비록 최악의 방식이었지만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했다는 걸. 너 진짜 미쳤어? 여보, 그게 뭐야? 우리 엄마를 때렸다며? 미안해.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 그것도 시어머니를? 너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일들은 뭡니까? 여보, 나 정말 힘들었어. 어머님이 자꾸. 엄마가 뭘 어쨌는데? 손주 보러 온 게 잘못이야? 며느리 도와주려고 온 게 잘못이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이었어. 매번 내가 하는 모든 게 틀렸다고 하고. 그럼 내가 제대로 하면 되잖아. 초보 엄마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엄마가 경험으로 알려주시는 건데 그걸 고마워해야지 왜 화를 내?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지금? 그래, 지금. 당장.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시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할 말 있어?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어. 이게 말이 돼? 정말 죄송해요.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할 뻔했어. 너 같은 애랑 살면 우리 아들 인생 망가져. 이혼. 그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만이야. 다음에 또 이러면 진짜 가만 안 둬.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남편을 봤어요. 됐어? 응.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 알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요.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잠들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손을 들었어. 어른에게, 시어머니에게. 그런데 나는? 내 고통은 아무도 몰라주잖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아기가 깼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젖병을 준비했어요.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다음 날부터 그녀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어 하신대. 네, 어머님. 그리고 너 요즘 우울증 아니야? 산후 우울증 같은 거.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병원 한번 가봐. 정신과 말이야. 정신과. 그 단어가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이 왔습니다. 시댁에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니, 아기를 반갑게 맞아준 거죠. 우리 강아지 할머니 왔어. 어디 보자.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엄마, 애는 잘 크고 있어요. 그래도 좀 더 먹여야지. 요즘 애들 너무 말라서 탈이야. 시아버지도 나와서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귀엽네. 그리고 그녀를 봤어요. 고생 많다. 애 키우느라. 처음으로 듣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웃음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상은 풍성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준비한 게 보였죠. 많이 먹어. 애 키우려면 엄마가 건강해야지. 시어머니는 그녀의 밥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줬습니다. 그녀는 먹었어요. 맛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먹는 기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좀 쉬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애는 아버님이 보시고.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그냥 쉬어.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나는 행복한 걸까? 이게 정상적인 삶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고 있었어? 아니. 엄마가 너 많이 걱정하시네. 얼굴이 많이 안 좋다고. 응. 너 진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산후 우울증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해? 요즘 너 이상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엄마한테 잘하려고 좀 노력해. 엄마도 너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댁에서 돌아온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산후 우울증, 시댁 스트레스, 육아 우울. 수많은 글들이 나왔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쓴 글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이혼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담을 받으며 버티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예약 도와드릴게요. 언제 가능하세요? 최대한 빨리요. 일주일 후 그녀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를 남편에게 맡기고요. 남편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병원 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 질문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1시간 동안 그녀는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무관심, 자신의 고통. 말하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의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으로 듣는 공감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크게 울었어요. 진단을 해보니 산후 우울증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단순히 우울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적 스트레스가 매우 큽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에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말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당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병원을 나오며 그녀는 처방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항우울제였어요. 약을 먹어야 하나? 내가 정말 아픈 건가?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짜증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가 계속 울어. 너 없으면 안 되나 봐. 미안해. 병원이 좀 오래 걸렸어. 그래서 뭐래? 의사가. 산후 우울증이래. 약 처방받았어. 그럼 진짜 아픈 거야? 응. 치료받아야 한대. 알았어. 그럼 약 먹고 빨리 나아.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위로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처럼 사소한 일에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감정이 무뎌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행복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냥 살아가는 것.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엔 미리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애 좀 보러 갈게. 네, 어머님.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요즘 좀 나아진 것 같네. 우울증 약 먹는다며? 네. 약 먹으면서 애한테 젖 먹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도 찝찝한데. 분유로 바꾸는 게 어때?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모유 수유를 중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와 연결된 끈을 끊는 기분이었어요. 약은 계속 먹었습니다. 2달, 3달. 감정은 점점 더 무뎌졌어요. 화도 나지 않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로요? 표정이 너무 무표정한데. 그런가요? 혹시 약 때문에 감정이 무뎌진 건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편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니까. 그건 치료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거지 감정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살아나면 다시 고통스러울 거라는 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기는 돌이 됐어요. 시댁에서 돌잔치를 크게 하자고 했습니다. 태주 돌잔치는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비용 다 댈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었어요. 돌잔치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댁 친척들, 남편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녀의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왜 내 친구들은 안 불러? 그냥 부르기 싫어서. 이상하네. 뭐 네 맘대로 해. 파티는 성대했습니다. 아기는 예쁜 한복을 입고 떡을 집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입꼬리를 올린 것뿐이었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 엄마도 되게 좋아하셨어. 그래? 너도 좋았지? 응.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뿌듯함도 아무것도.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나서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어요. 깡마른 얼굴, 생기 없는 눈, 억지로 지은 미소. 이게 나야? 내가 원했던 삶이 이거였나? 문득 결혼 전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미래를 꿈꾸던 그 여자.
지금의 자신은 그 여자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디로 간 걸까? 거울을 보다가 그녀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향해 내려쳤어요. 거울이 깨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거울이 깨졌어. 손 다쳤잖아. 왜 이런 짓을 해?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프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너 너무 이상해. 병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손을 보고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거울을 깼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깨고 싶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지금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집중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가족 상담이요? 네.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남편이 올까요? 설득해봐야죠. 이건 당신의 건강 문제예요. 심하면 입원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입원. 그 말이 그녀를 깨웠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아픈 거야?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 같이 받자. 무슨 상담? 가족 상담.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하대. 나는 바빠.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제발. 이러다 나 진짜 큰일 나. 큰일은 무슨? 약 먹으면 되잖아. 약만으로는 안 돼. 우리 관계가 변해야 해. 관계가 무슨 문제야?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잘 살고 있어?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럼 뭐가 문제인데? 당신은 나를 안 봐. 아기만 보고 어머님만 보고. 나는 그냥 애 낳고 키우는 기계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돈이 전부야? 나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해. 당신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알았어. 상담받자. 그럼 이제 만족해? 그 말투에 그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상담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부가 함께 상담실에 갔어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상담 받으니까 어때? 좀 나아졌어? 글쎄, 돈만 아깝네. 저런 거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은 몇 주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간섭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별거를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거요? 네.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거? 그건 이혼의 전 단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당신의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별거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혼? 이혼. 그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나 요즘 많이 힘들어.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1시간 넘게 전화로 얘기했어요. 친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미안해. 괜찮아.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근데 있잖아. 넌 행복해야 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게 쉽지가 않아. 쉽지 않아도 해야지. 안 그러면 너 무너져. 아이한테도 안 좋아.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변해야 해. 내가 변해야 해.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지금 친정집에 살고 있습니다.
별거를 선택한 거죠.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알았어. 좀 쉬다 와. 그런데 올해는 안 돼. 애도 있고. 친정에 온 첫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봐주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일어났니? 밥 먹어라. 많이 힘들었지? 응. 이제 좀 쉬어. 엄마가 애는 볼게. 그날부터 그녀는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낮에는 산책을 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책도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긴 거였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원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을 찾아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모르겠어.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됐어. 애는 언제 데려올 건데? 지금은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잘 봐주시거든. 남편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나아졌어요. 체중도 늘고 얼굴에 생기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죠.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거니? 아직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혼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때문에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은 무슨? 게으른 거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상처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어머님, 저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와야지. 아내가 집을 비우면 어떡해. 집보다 제 건강이 더 중요해요. 건강해야 아기도 제대로 키울 수 있잖아요. 너, 많이 변했구나. 네, 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변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한 기분이었어요. 상담 선생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남편분과는 대화를 나누셨나요? 가끔 통화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한 달 뒤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그 말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사과하는 거였거든요. 상담 선생님이 나한테 따로 연락했어. 내가 너무 무신경했다고.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생각 많이 했어. 너 없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됐고. 그래? 응. 엄마한테도 말했어. 우리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뭐래? 처음엔 화내셨지. 그런데 내가 계속 설명했어. 너희 사이가 안 좋으면 나도 힘들다고. 그래서 좀 거리를 두자고.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변한 걸까요? 돌아올래? 예전처럼 살자는 게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너의 의견도 존중하고 같이 육아하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알았어. 기다릴게. 남편이 돌아간 후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돌아갈게.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시어머니의 방문은 미리 약속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안 돼. 육아는 우리 둘이 같이 해. 당신도 휴일엔 아기를 봐줘. 내가 힘들 때 말하면 들어줘. 무시하지 마. 부부 상담은 계속 받자. 우리 관계를 계속 개선하자. 이 조건들을 지킬 수 있으면 답장해줘.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다 지킬게. 빨리 돌아와.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친정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정말 괜찮겠니? 응.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달라졌으니까. 그래. 힘들면 언제든 다시 와. 고마워,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날 남편이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와. 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꽃도 놓여 있었고요. 청소했어. 꽃은 미안한 마음에 샀어. 고마워.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맛은 그냥 그랬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맛있어. 거짓말. 짜장면이 나을 뻔했어. 둘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도 회사 끝나면 일찍 올게. 아기 목욕은 내가 시킬게. 정말? 응. 그리고 주말엔 너 쉬어. 내가 볼게. 고마워.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육아를 도왔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 네, 어머님. 주말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 애는 잘 크고 있네. 네, 건강해요. 너도 좀 나아 보이고.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집안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기랑 놀아주고 점심을 먹고 갔어요. 다음에 또 올게. 너무 자주 오면 너희 부담스러울 테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너희 시간도 필요하지. 나도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 알아.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엄마랑. 괜찮았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그치? 내가 얘기 많이 했거든. 고마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대화가 됐거든요.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약함의 표시도 아니에요. 그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특히 시댁과의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당신만 유난스러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주인공처럼 별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혹은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엄마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며느리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편들, 시어머니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산모가 힘들어한다면 귀 기울여 주세요. 그녀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간섭과 도움은 다릅니다. 존중 없는 조언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